유명한 현장으로 따지면 남천 3위타워 아파트, 해운대 중동 레미안, 대연 롯데하고 SK 랜드마크적인 사모가든 재건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주했던 곳인데 사모가든이 최근에 조합원 분양가와 부담금이 나왔는데 저는 해운대 사모가든은 우동 2구역 재건축이 4,500만 정도 분양하고 사모가든의 매력은 안정적인 사업 절차와 비치 아파트는 이거는 사고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중동 5구역이 예전에 신도시 만들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은 투자 금액들이 한 3천에서 5천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뭐냐면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화시켰고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 지정하면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면서 기존에 나와있던 용적률에서 한 20%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번에 임장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너무 귀한 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20년 동안 하고 있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서 지금 서울에서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구정, 후암동, 동, 분당, 평촌, 삼본 신도시 여러 개의 사업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재 정비업체 하시는 거면 부산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 약 7년 동안 정비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현장으로 따지면 남천 3위타워 아파트, 해운대 중동 레미안, 대연 롯데하고 SK. 대연 롯데랑 SK요? 네. 오, 대단하신 분인데요? 정비업하는 사람들은 약간 선행지수라 보시면 좋습니다. 정비업하는 사람들이 바쁘면은 6개월이나 1년 뒤는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량도 많이 없고 나라에서 인허가도 많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비업체 활발해요? 약간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권은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금 재개발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이라든지 이 강력시급에 있는 곳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과 부산이 많이 다르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 제재 분위기나 상황 같은 거는 네. 어떻게 되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플러스 경기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 전도지구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냐? 아직은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오고 있지만 분명히 투자적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해서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입주까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쪽에 지금 서울은 이슈가 크고 있어요.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짜 거래가 저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좀 생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서울은 가격이 좀 뜨긴 떴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포와 압구정, 즉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전년 대비 최고가를 다 찍었어요.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2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1억, 32억 하고 반포도 50억 넘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고 대자본가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실수요자들이 계속 집을 매수하고 있는 추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서울 투자자들이 아까 전에 대출 규제도 막히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떴으면 서울 투자자들이 서울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도 이제는 뭐냐면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화시켰고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 지정하면서 말 그대로 투자자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빠져나올라간 추이에 있어요.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은 길게 보시지 마시고 6개월이나 1년 뒤를 보십시오. 지금 서울은 경기가 좋아서 활성화돼서 가격도 올라가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부산은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서울은 계속적인 규제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투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가격이 높이 올라간 곳에서 자 가격이 아직 저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부산이 1번이 아니겠나. 투자적으로 지금 부산이 너무 괜찮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 한 건 하러 오셨나요? 오늘 사실은 그 해운대에 무슨 모구구역 협의 때문에 지금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분명히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부산도 또다시 뜬다.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이제는 올라갔어요. 부산도 12억, 13억 시대의 아파트 시장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그 기준 금액으로 간다면 옆에 있는 해안벨트권 주거지 쪽은 계속 다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분양가가 내륙에서도 12억이 나오니까 해안가 단지들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산의 해안벨트권 중에서 1번은 뭐냐면 해운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천동이라고 보면 되고 대장주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동 같은 경우는 사모가든부터 해서 우동 3구역이라든 이 친구들이 아파트 만들게 되면 정말 4천, 5천만 원 시대의 분양가와 6, 7천만 원의 거래가가 형성될 것이고 그와 양대산맥으로 해서 남천동의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은 그 대신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상승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용적률에서 한 20%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일반 분양 개수가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 늘어날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공사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한 번 지을 때 용적률 300% 이내로 짓지 않고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줘서 일반 분양가를 증가시켜서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추가 분양금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이다 보니까 부산의 첫 번째 사례가 남천 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하십니다. 그 우동 3구역도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 진도가 좀 너무 느리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제가 늘 옛날에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남천 비치 아파트와 해운대 우동 3구역은 제일 늘 비교했던 대상이 뭐였냐면 남북 통일이 빠를까 이 재건축 재개발이 빠를까라고 늘 비교를 했던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동 3구역은 사업 컨디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지연된 거고요. 이 또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번에는 분명히 우동 3구역은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주민들 추가 분담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용적률을 더 올려서 일반 분양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공사비 오른 만큼 그 부분을 충분히 충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양대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해안벨트권 쪽에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해운대 우동산도 있지만 랜드마크적인 3호 가든 재건축이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수주했던 곳인데 3호 가든이 최근에 그 조합원 분양가와 부담금이 나왔는데 저는 해운대 3호 가든은 좀 지금 들어가 넣지 않은 괜찮은 뭐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 3호 가든 괜찮다. 네.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3호 가든, 삼익비치 사람들이 재건축의 양대 산맥으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뭘 들어간다? 저는 두 개 다 사업구역에 대해서 다 일을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 규모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해운대 3호 가든이 좋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게 우동 2구역 재건축이 4,500만 정도 분양하고 예전에 우동에 있는 자이 이 친구도 같이 세트로 다 상승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3호 가든의 매력은 안정적인 사업 절차와 그리고 추가 부담금 부분이 지금 한 4억 정도 커 보이지만은 입주할 때 되면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 형성되는 곳이라 저는 실수요자에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 비치 아파트는 이거는 사고 팔고 하는 물건 아니에요. 비치는 이번에 재건축되면 그냥 쭉 가져가는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못 팔면 수익금 언제 그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돈 이제 부동산 사는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비치 아파트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수익 구조가 안 나옵니다. 즉 계량적인 수익에서는 주민들 추가 부담금이 7, 8억 커요. 하지만 계속 그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함으로써 대에서 대를 물려주는 아파트라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 아파트 가치가 이 시세 차이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로서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갈 수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건물주들이 똘똘한 건물 안 팔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압구정 3구역에 지금 이렇게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자문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입주할 때 샀고 내가 재건축하고 내 아들이 그 다음 입주까지 하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아파트의 개수는 많아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져갈 보유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비치 아파트가 제일 쌀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약간 장기적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자들에게는 3호 가든 그리고 보유성, 희소성에 있어서는 삼익비치. 네. 둘 다 좋다는 말이네요. 예. 웃어주시면 안 돼요? 예. 잠시만요. 두 번째 단지 비교를 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동 3구역 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 옆에 붙은 우동 7구역 있잖아요. 그 하나 더 밑에 LCT 앞에 가면 중동 5구역 네. 있잖아요. 그 두 개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우동칠도 좋아요. 위치도 앞으로 뭐 좋아지지만은 주거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본다고 하면 중동 5구역이 전 좋다고 봅니다. 중동 5구역이 예전에 신도시 만들 때 유일하게 빠졌던 곳이고요. 그 앞에 있는 중동 레미알 제가 해서 아는데 앞으로 LCT부터 해가지고 이 뻗어나가는 짝점이 뭐냐면 미포예요. 미포에서 일강 쪽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거점별 주거지로 본다고 하면 중동 5구역이 정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역이 아니겠나 싶어요. 3구역이 사실 DH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동 7구역에 관심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중동 5구역이 지금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네, 중동 5구역 좀 안에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략적인 분담금을 얘기했는데 그 계략적인 분담금을 오픈한 시기가 공사비는 올라가고 분양가는 낮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미래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성이 좀 없어 보이고 주민들 부담은 커 보이지만 가져간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LCT부터 해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안권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중동 5구역을 관심 있게 보실 거면 달맞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달맞이요? 달맞이가 지금은 늘 아시겠지만 옛날 경기 좋을 때 2021년도 2년도에는 말도 안 되게 고도 제한 무시하고 재개발한다고 사람들이 그랬다가 투자 수익도 많이 남겼지만 지금까지 못 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거의 다 사람들 못 판다고 거기 난리예요. 분명히 LCT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 쪽하고 나머지 해안벨트권 주거지들이 이제 고도 제한을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나.
그 신호탄이 뭐냐면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저는 봐요. 해운대 상업지도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변했잖아요. 네. 그게 아파트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 해안 경관 지침에 따라서 해안으로부터 해서 일정 거리마다 아파트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안 경관 지침에 의하면 20층밖에 못 올리는 곳이래요. 해안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 61층부터 평균 45층으로 푸른 거고, 그 해안선을 봤을 때는 군사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달맞이 또한 2025년 이후부터 해서 30년 사이에 부산시의 전체적인 경관 라인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 수해 보는 곳이 달맞이 쪽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하십니다. 또 내륙의 대장급 좀 네. 궁금한 곳이 있는데요. 촉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촉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친구 나와서 잘 알아요. 연지, 초읍 잘 아는데 미군 부대가 사라지면서 시민공원 들었었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땅을 귀속받기 위한 방법이고, 그 앞에 있는 주거지들은 50층 해서 못해서 촉진 2-1, 3구역, 4구역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하철의 접근성이 안 좋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군들이 약해요. 부산의 지리적 중심은 시민공원 쪽이지만 주거지 트렌드는 대다수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해운대로 몰려가고 있어요. 해운대의 4,500만 원 분양가와 시민공원 쪽의 4천만 원 분양가는 시민공원 쪽은 좀 가하지 않나. 시민공원이 해운대에 비해서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고평가다. 네, 그렇죠. 10년, 20년 지나서 진짜 숲이 우거지고 말 그대로 그늘이 있는 공원이면 몰라도 지금은 좀 약간 미흡한 공원인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촉진 갈 바에는 해운대 쪽으로 붙어라. 네,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은 서울에 가서 다시 부산을 바라보니까 무조건 1번은 부산 해운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은 사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제재 있을까요? 이번에 임장의 목적이 뭐냐면 해운대 벨트권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해운대 남천동이 아니고 남천동부터 시작해서 강안동, 밀락동, 해운대, 우동부터 해서 해변가에 있는 삼성 콘도멘션까지 미포까지를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 올해는 가격이 변화 없지만 내년 중반 하반기 되면 분명히 가격들이 올라가서 이제는 높다는 가격보다는 인정을 하는 가격이 될 거예요. 1차적인 대장주도 올라가면 옆에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는 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개발하고 미래 가치에 봤을 때 행정구역은 수용구지만은 기능상은 해운대역에 가까운 강안동하고 밀락동 쪽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뭐냐면 사정 타당성 검토 통과된 구역들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너무 엄청 초기들이네요. 예,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 작년에 된 곳들은 바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착수 연도별로 2025년부터는 밀락동하고 강원동 쪽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업무를 끝내고, 이어서 추진위와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2026년도다 보니까 2025년도에 구역 지정이 완료할 수 있는 그쪽에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곳이 밀락동 쪽에는 밀락 강안동 똑같은 동네니까 밀락 2구역이 GS건설 시공사를 선정했고요.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 안 좋다 보니까 거래량과 호가가 아직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밀락 2구역은 경기가 살아는 올라간다고 보고, 그 옆에 맞은편에 있는 곳이 강안 4구역. 강안 4구역도 이제 구역 지정부터 해서 조합 설립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은 강안 4구역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사타 통과하고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말로 뭐 강안 9구역이란 곳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사타 통과가 완료돼서 내년에 구역 지정가 완료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뭐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내놓은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 금액들이 한 3천에서 5천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임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분명히 사업 초기에 있는 친구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초기에 사서 싸게 사서 사업이 진행되면 파는 방법이 있고, 싸게 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빨리 가면은 좀 말 그대로 보유할 만한 가치에 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이번에 임장 가서는 정확하게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보고 단타로 보유할 물건인지 중장기로 좀 가져갈 물건인지 구분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광안리 보면요, 광안 3, 광안 4, 광안 5, 광안 6, 광안 9, 막 밀락 2, 뭐 수영 1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설명 다 돼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산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뭔가 희망적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저는 내년 상반기 중반기부터 부산장은 또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고, 그때를 미래를 같이 본다면 이 전체 구역들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임장을 하면서 속속들이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그 구역별로 해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뭐 수영구, 해운대구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얘네가 좀 더 뻗어간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부산의 제재는 사실 200, 300개가 되잖아요. 네. 그런 내륙으로
뻗어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뻗어가는 거를 미리 보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해안벨트권 쪽으로만 봐야 되고요. 지금 해안벨트권을 봤을 때 지금 숨어있는 친구가 어디냐면 대연동 쪽이에요. 오, 대연동. 대연동 쪽이 학군도 잘 돼 있고 이 확장세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확장세가 어디로 가냐면 용호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천동을 볼 거면 남천 서밋부터 대연동 서밋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그 인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옆으로 뻗어지는 용호동 쪽, 용호 2구역, 3구역들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구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사실 다보기엔 너무 많잖아요. 다음에 여기 이런 데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마 저는 좀 이번 임장 계기로 한 2번, 3번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 광안리 임장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